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미국 대선이 드디어 끝났죠. 그 결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고, 또 시카고에서는 트럼프 반대 시위가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 다음 해 1월 21일 트럼프 취임식 때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 기사가 이거였습니다. The campaign to impeach President Trump has begun. 트럼프를 탄핵할 캠페인이 이제 시작됐다. 예, 취임하는 날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탄핵에 들어가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시카고에서는 오늘 벌써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그래서 내년 취임식 때는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기사가 일면에 실릴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저의 그 포스트 대선 영상은 영상 제목에 제가 적었듯이 원래는 제 대선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대선 결과가 확정되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You are the media now. 여러분이 이제 미디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올렸기 때문에 저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제 대선 결과가 나오고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였을 겁니다. 여론조사가 다 틀렸네? 그쵸? 이게 오늘 아침에 Real Clear Politics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마지막 여론조사 집계한 게 해리스가 0.1% 앞설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두 기억하시죠? 해리스 등장 이후 대선 전날까지 그때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들이 대체로 해리스가 많게는 2% 그리고 적게는 이렇게 1% 이내로 앞서던 여론조사가 대부분이고 트럼프가 마지막에 또 0.3%인가 앞선 결과도 있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해리스가 0.1%였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제가 제 영상에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격차에서 트럼프에게 3, 4%는 정도는 더 줘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보시면 자, 뉴욕타임스의 집계 현황인데 아직 네바다하고 애리조나를 이제 뭐 거의 끝난 거죠. 네, 트럼프가 둘 다 이긴 걸로 거의 끝난 건데 그래서 현재는 295대 226이지만 여기 6개와 11개, 17개를 합치면 3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12가 되고 popular vote 전체 득표수도 트럼프가 7,260만, 해리스가 6,790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트럼프가 50.9, 해리스가 47.6. 그래서 트럼프가 3.3% 득표율에서 앞선 그런 결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에서 여기서 3% 정도, 많게는 4% 트럼프에게 줘야 그게 실제 상황과 맞을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예, 비슷하게 나왔죠. 그리고 선거인단도 네, 요게 제가 예측했던 거고 312 대 226. 그리고 현재 상황은 이렇게 여기도 네바다하고 애리조나를 추가하면 312 대 226이 되죠. 그리고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이 전부 트럼프로 넘어온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네, 그게 다 맞았죠. 자,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맞췄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언론에서 유명했던 분의 예측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앨런 리트먼이라고, 미국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교수인데, 예, 지난 선거 10번 중에 9번을 맞힌 사람, 그리고 2016년에 많은 전문가들과는 달리 트럼프가 될 거라고 맞췄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번에 해리스가 된다고 했고, 대선 전날에도 이 인터뷰가 대선 전날 인터뷰인데, 여기서도 자기 예측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CNN에서 인터뷰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어제 이 사람의 개표 스트리밍 방송에서 이제 펜실베니아가 해리스 쪽으로 이제 넘어온다고 뉴욕타임스에서 예측을 하니까 예, 이 사람의 표정이 재밌어서 한번 보시죠. He's now up 4 points. I don't get it. Why they think Trump's going to win Pennsylvania. I'm not worried about Pennsylvania. I think Pennsylvania is looking good for Harris. I do too. But I'm saying the New York Times gives a slight edge to Trump and I don't understand that. Yeah.
wouldn't read into that too much. 네, 왜 뉴욕타임즈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 이해 못하겠다 뭐 이런 장면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언론에서 상당히 유명했는데 예, 이 사람도 틀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류 언론의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몇 개의 인디펜던트 조사기관 것만 빼고 거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많이 소개드렸던 아틀라스 인텔 트럼프 플러스 원이었죠. TIPP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될 걸로 유일하게 맞춘 두 곳 중 한 곳. 여기는 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입소스 네, 여기 틀리기로 유명한 곳이 입소스입니다. 해리스 2포인트, 뉴욕 포스트 타이 했고 예, 마르시스트나 MBC 뉴스, 에머슨, 포브스, 야후 뉴스, 모닝 컨설트 이런 데 다 틀리기로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들입니다. 전부 해리스가 이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예, 라스무슨이 플러스 3으로 여기가 제일 정확했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요번엔 맞았네요. 마지막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3% 트럼프가 앞선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았고 CNBC도 맞았고 Fox 뉴스까지 맞았는데 그 외에 CBS 뉴스나 또 USA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계속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트럼프가 앞선다고 한 게 애틀라스 인텔이 또 2번 요거 이제 그 전에 했던 여론조사들 다 모아놓은 거죠. 또 애틀라스 인텔이 있고 예, 라스무센이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맞았고 포브스도 좀 맞았네요. Fox 뉴스 좀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한국 언론에서 많이 인용하는 로이터스, 입소스 여기는 계속 틀립니다. 로이터스는. 그래서 로이터와 입소스의 그 여론조사는 이제 앞으로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뉴스에서는 계속 인용하죠. 왜냐하면 로이터스가 유명한 곳이니까. 그 다음에 CBS 뉴스나 뭐 해리스 다 틀립니다. 다. 야후 뉴스도 틀렸죠. 모닝 컨설트 한때는 해리스가 5%까지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 틀리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퓨 리서치가 그나마 공정하다고 하는데 여기도 약간 해리스한테 줬고 그리고 예, 모닝 컨설트 여기 또 나왔네요. 9월 달에도 모닝 컨설트는 해리스 5%라고 그러고 여기 보세요. 로이터스 입소스 9월 말에 해리스가 6%까지 앞섰습니다. 모닝 컨설트도 6% 앞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주류 언론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엄청 틀립니다. 어쨌든 대선 날이 가까워질수록 예, 몇 개의 그 조사기관을 빼고는 언론사들이 거의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앨런 릭만 그 사람까지도 틀리고 예, 지난 10번에서 9번까지 맞았다는 사람도 틀리고 자, 그럼 왜 이렇게 틀렸는지 지금 아마 많은 그 분석에 들어갔을 텐데 대선 전에 언론의 뉴스에서 늘 하던 말이 shy Trump, 뭐 hidden Harris 이런 말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런 거 다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그런 거를 제가 커뮤니티 글에 한번 올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요번에 예측도 못 맞췄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런 분석들에서도 근거 없는 말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언론의 뉴스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여론조사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게 2020년에 적중률의 에러가 제일 적었던 요 정도의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좀 신뢰할 만하고 요 밑에 있는 것들 저희가 뉴스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 여기는 에러가 엄청 크니까 여기에 그 여론조사 결과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 그대로 나왔죠. 그죠? 그리고 요 위에서 애틀라스 인터하고 라스무센 제가 주로 많이 참조했던 게 요 두 개의 여론조사였는데 여기가 그나마 좀 가깝게 예측을 했고 라스무센은 거의 정확했죠. 그죠? 지금 표 차이가 3.3%인데 라스무센은 트럼프 플러스 3으로 예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게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렇게 명확하게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거를 자신들도 반영을 할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여론조사들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이들이 잘 틀리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틀렸다는 게 이유가 아니고 이들은 여러분들의 현실에 대한 그런 이해를 제대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가짜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다라고 한 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초박빙 미 대선 여기도 초박빙 여기도 초박빙 판세 예,
투표 진행 중인데도 초박빙 접전, 예측도 제각각. 네, 이런 초박빙, 초접전, 대혈전, 뭐 면도날 접전 이런 뉴스에 그런 표현들을 많은 분들이 믿고, 예, 미 대선 D1 초박빙 판세.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초박빙이라더니 막상 개표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전에 뉴스들을 보시면서 아, 정말 박빙이겠구나. 누가 될지 정말 모르겠구나라고 현실을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제가 첫 영상을 만들었던 게 이게 9월 20일인가 그 정도인데 그때부터 제 영상을 다 보시면 저는 늘 트럼프가 뭐 작게는 3%, 많게는 4% 앞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말부터. 그래서 제 두 번째 영상이 해리스가 우세? 진짜?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 영상에서 설명을 미리 드렸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저는 주류 언론에서 만든 그런 현실이 가짜라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를 찾으려고 했고 그런 게 발견되면 그런 걸 믿었고, 예,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나 뭐 현재 트럼프 캠프에 있었던 일들 이런 거 저는 다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언제부터 그런 거를 믿지 않기 시작했냐 하면 그게 바로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했던 2016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2015년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공화당 프라이머리를 거치면서 트럼프가 온 세상의 관심거리였어요. 그 사람이 다른 공화당 후보들과 토론에서 싸우는 장면이나 인터뷰할 때 거칠게 대답하는 모습이나 강한 주장들 이런 거를 뭐 심지어 언론에서는 막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뉴스 보도를 한 게 화제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그때 모든 언론에서는 힐러리 당선 확률을 90%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유명한 네이트 실버 그 538이란 사이트를 만든 네이트 실버도 힐러리가 당선될 확률이 70%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언론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는 그때 에이 설마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저런 인간이 무슨 대통령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제가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Bill Maher라고 Real Time with Bill Maher HBO의 시사 코미디 방송인데 요 사람이 Bill Maher고 요 사람이 Ann Coulter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보수 논객, 보수 작가인 뭐 보수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인데 여기서 Bill Maher가 공화당 후보 중에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Ann Coulter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세요. Hey, here we are. And which Republican candidate has the best chance of winning the general election? Of the declared ones right now, Donald Trump. I especially like. What about of all of them? I mean, is Scott Walker? Laughter from the audience. 네, 보셨죠? 누가 대선에서 이길 것 같냐? 그러니까 앤 커처가 도널드 트럼프.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모두 깔깔대고 이 여성은 조이 리드라고 현재 MSNBC에서 앵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죠? 표정이 아니 어떻게 저런 황당한 말을 하지? 네. 그러면서 관객도 뭐 깔깔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를 그냥 미친 여자로 본 거죠. 자, 그러면 이 앤 컬터가 코넬 대학 나오고 아주 똑똑한 여자입니다. 근데 저런 자리에서 나가서 모든 사람이 깔깔대고 비웃을 정도로 그런 황당한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런 황당한 대답을 할까? 아무도 이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연예인도 아니고 뭐 관종도 아니고 방송에서 화제를 끌어서 뭐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미 이때 뭐 보수 논객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면 트럼프한테 뭔가 있구나. 트럼프가 무시할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류 언론에서 트럼프를 다 광대 취급을 했었죠. 그래서 저 사람을 지지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전부 뭐 시골에 못 살고 학력도 낮은 백인들이라고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조롱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요때부터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영상에 보시면 예, 여기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지지자들이 엄청 모였는데 이걸 주류 언론 카메라들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Look at the size of this place. They'll never show the crowd.
They'll never show the crowd. 이 군중의 사이즈를 쟤들은 절대 안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They'll never show the crowd.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16년에 트럼프가 유세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 유세 현장의 그 군중의 사이즈를 절대로 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유튜브에서 유세에 갔던 사람들이 찍어서 올린 유튜브를 보고 그전까지는 몰랐다가 트럼프 유세 현장에 나온 관중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아마 그때 지지자들이 올렸던 트럼프 유세 현장의 영상을 검색하면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때 자료가 없어서 제가 딴 자료에 넣었던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유세장에 온 군중의 사이즈를 보시면, 자, 요게 힐러리 유세 현장이고, 요것도 힐러리고, 요것도 힐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모였을 때 이게 뭐 한 1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요때 같은 시기에 트럼프 유세 현장에 모인 군중의 사이즈는 이 정도입니다. 또 여기 그러니까 스테디움이 꽉 차죠. 그러니까 스테디움이 꽉 찰 정도니까 최소한 10,000명 아니면 20,000명 아니면 이거 한 30,000명 되나요? 예. 트럼프는 유세 현장의 사진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했던 사람들이 찍어서 올린 걸 보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구나를 그때 알고 저는 그때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요 다음 차트는 요게 미국의 미디어들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요 가운데가 중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파, 왼쪽으로 갈수록 좌파. 그 다음에 위쪽이 팩트 위주, 밑으로 내려갈수록 프로파간다 위주라고 해서 차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미디어 바이어스 차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미국 미디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체들 있죠. 여기 AP 있죠. ABC, BBC, CNBC, 요게 PBS, 여기 NBC, 요게 NPR, CNN 여기 있죠. CNN 웹이 있고 CNN TV가 있는데 어쨌든 CNN 여기 있고 그 다음에 Forbes 있고 또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게 예, 여기가 요 G가 여기 영국의 가디안 요거는 인디펜던트 영국의 인디펜던트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가 여기 있죠. 그리고 제일 유명한 예, 저널리즘의 바이블 뉴욕 타임스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는 여기 skews left 해가지고 약간 좌편향이라고 돼 있는데 말도 안 되죠. 뉴욕 타임스는 한 요 정도 칸에서 그러니까 most extreme이 여기가 극좌겠죠. 그러니까 극좌에서 하나 뭐 좀 봐줘서 하나 한 칸 안쪽으로 해서 예, 프로파간다 쪽 한 이 정도에 가장 최하위는 아니고 그래도 뉴스는 전하니까 이 정도에 내려놔야 될 게 뉴욕 타임스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차트 자체도 편향적인 거죠. 아무튼 그렇고 또 예, 여기 Vox라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꽤 많이 아시는데 Vox가 있고 데일리 비스트가 있고 셀런이 있고 얘네들은 사실 언론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찌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높이 올려놨네요. 그리고 뉴스윅도 여기 있고 뭐 MSN 그다음에 MSNBC는 여기 있죠. 예, 지금 제가 언급한 그 주류 언론사들은 전부 다 이쪽에 와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예, 이 차트도 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전부.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오피니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는 팩트 위주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오피니언 위주고 이제 제일 밑으로 가면은 이제 완전 프로파간다 매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은 건데 그래서 케이틀린 콜린스 CNN의 앵커죠. 앤드리아 미첼 MSNBC의 앵커죠. 그리고 옛날부터 MBC의 그 저널리스트였고 이런 사람들도 다 strong left 완전 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편향성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와 반대되는 우파 쪽의 매체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도 있고,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도 사실은 왼쪽으로 더 와야 됩니다. 예, 한참 더 와야 되죠. 월스트리트 저널도. 자, 그러면은 오른쪽엔 뭐가 있느냐? 주로 팍스 뉴스들이 많이 있죠. 여기 로스앤젤레스의 팍스 뉴스도 이쪽으로 해놨는데 여기 팍스 비즈니스도 있고 여기가 이제 그 메인 팍스 뉴스죠. 그런 게 있고 저희가 많이 알 수 있는 거는 뭐 뉴욕 포스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데일리 와이어 벤 셔피로가 만든 데일리 와이어 뉴스맥스 예, 브라이트바트 여기 있고 팍스 뉴스 TV는 이 아래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피니언을 많이
친공화당 오피니언을 많이 내니까 이제 이 밑으로 해놨고 Fox and Friends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에포크 타임스 한국에도 에포크 타임스가 있죠, 그죠? 그리고 워싱턴 프리 비컨 이런 데가 좀 유명하고 벤 샤피로 쇼가 있고 페더럴리스트도 좀 유명하고요. PJ 미디어도 우파 매체고 네 그리고 조 로건은 그 다음에 여기 팟캐스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조 로건, 러셀 브랜드 그 다음에 렉스 프리드맨 이런 사람들을 여기는 약간 중도라고 놨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원래는 중도였는데 지금 매체들이 너무나 좌편향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요새 팟캐스트들도 이제 오른쪽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팀 캐스트라고 이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인데 팀 폴이라는 사람의 팟캐스트고 제일 밑에 유명한 알렉스 존스가 여기 있고요. OAN, 트럼프 일기 때 이제 성장한 그런 회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시면 한국에서 아는 언론사들은 전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전부 여기 있는 거는 사실 전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좌파 매체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이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고. 제가 아까 뉴욕타임스 여기 와야 된다고 했죠. 뉴욕타임스가 여기 와야 된다는 거를 한국에서는 모릅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여기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알고 있는 언론사들 말고 미국에는 이만큼의 또 반대되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여기서만 뉴스를 받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헬스가 이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왜? 여기만 보니까. 여기 이만큼의 뉴스가 있는데. 자, 미국 국민들은 여기 뉴스만 볼까요? 이제 여기 뉴스는 거의 이제 반밖에 안 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서 뉴스를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 요것만 보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여기 있는 유명한 여기가 이제 레가시 미디어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알던 유명한 미디어들 여기서 접하는 정보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만큼의 정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정보를 알았던 사람들은 요번에 트럼프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었고 트럼프가 당선될 걸 알았고 트럼프가 압승할 걸 알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여기에 몰려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생각은 여기 들어 있으니까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뉴스 매체들이 초박빙, 초접전, 면도날 접전 이렇게 뉴스를 맨날 내니까 한국에도 그 뉴스들만 오는 거예요. 여기 이만큼의 뉴스가 있는데 미국의 현실은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 것만 갖다 본 겁니다. 한국이. 그러면서 지금 여러 분석이 나오겠죠. 뭐를 예측 못했다. 샤이 트럼프다. 히든 해리스다. 말도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NBC, ABC, CBS, MSNBC, CNBC, 뉴스윅, 타임, 블룸버그, AP, 로이터스 그리고 여기 이코노미스트가 없는데 여기 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코노미스트, 뭐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것들도 절대 중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게 분류할지 몰라도 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인디펜던트 미디어들 주로 여기 팟캐스터들이나 그 다음에 뭐 벤 셔피로나 마이클 노우스나 댄 번지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인디펜던트 미디어나 1인 미디어나 개인 팟캐스트들이나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요 설명을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주류 미디어들 절대 중도가 아니고 전부 좌파 매체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인디펜던트 미디어들에서 나오는 정보가 엄청 많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받아보는 정보가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인데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그런 걸 판단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ABC, CBS, MBC 공중파 3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데모크래트 너미니, 민주당 후보, GOP 너미니,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2004년 민주당 후보는 59%가 긍정, 공화당 후보는 37%가 긍정. 이때가 조지 W. 부시하고 존 캐리였을 거예요. 1992년 빌 클린턴이 나왔을 때
빌 클린턴은 52%가 긍정, 그리고 그때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는 29%가 긍정.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면 민주당 후보는 22%가 더 많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고 92년에는 23%. 자, 2008년엔 더했습니다. 오바마죠. 오바마는 68%가 긍정, 상대 존 맥케인 33%가 긍정. 그래서 차이가 35%. 2020년 바이든입니다. 66%가 긍정, 트럼프는 8%가 긍정이에요. 차이 58%죠. 이제 24년 됐습니다. 해리스는 78%가 포지티브. 그러니까 해리스하고 바이든하고 합쳤을 거예요. 78%가 긍정적인 뉴스, 15%는 트럼프죠. 15%만 긍정적인 뉴스. 그래서 차이가 63%입니다. 이런 미디어의 뉴스를 한국은 받아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 나쁜 놈이죠. 그죠? 이렇게 편향된 뉴스를 받아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좋게 볼 한국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리스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 한국에서. 아니, 뉴스에서 이만큼 나오는데, 뉴스 10개 중에 8개가 긍정적인 뉴스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요 15%도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7월 13일인가 그때 총격 사건이 있었죠. 그때 피를 흘리면서 뭐 fight 해가지고 아주 그 미국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그때 잠깐 오른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사건이 없었으면은 8%보다 더 낮았을 겁니다. 네. 이게 저희가 받아보는 미국 주류 언론의 뉴스입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뭐 거의 500만 표 차이로 당선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겠죠. 그죠? 왜 저렇게 됐을까?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류 언론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이 만든 그런 거짓 세상이 그게 현실인지 모르고 속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져서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한국 언론사들도 워싱턴 DC에 특파원들이 많이 가 있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곳이 워싱턴 DC니까. 그래서 거기서 뉴스를 많이 보내는데 워싱턴 DC는 특수행정구역으로 여기도 선거인단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워싱턴 DC의 대선 투표 결과입니다. 92.4% 해리스, 6.7% 트럼프입니다. 2만 표도 안 되는 18,000표가 18,700 정도가 트럼프를 뽑았고 네. 거의 25만 6천 명이 해리스를 뽑았습니다. 이런 도시가 워싱턴 DC입니다. 캘리포니아도 이 정도는 아니죠. 그죠? 뉴욕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거의 북한 수준이죠. 워싱턴 DC가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계신 우리나라 특파원들, 이런 곳에 계신 우리나라 정치 전문가들,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미국 뉴스를 보고 분석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영어에서는 에코 체인버라고 하는데 제 영상을 보고 제가 트럼프를 우세하다고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저와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을 에코 체인버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워싱턴 DC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네. 이런 데서 오는 뉴스가 초박빙, 초접전, 뭐 대혈전 이런 뉴스들이 나왔던 겁니다. 뭐 예측이 너무 어렵다, 안개 속이다, 오리무중이다. 그런 뉴스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번 대선 끝나서 이제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 성찰을 제대로 해서 다음엔 마칠까요? 이번에는 트럼프를 과소평가했던 그걸 보정을 해서 이제 그나마 오차가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2020년보다. 그러면 이제 2028년에는 그 오차가 더 적을까요? 근데 2028년에는 트럼프가 안 나오죠, 이제. 다른 대선 후보가 나오죠. 뭐 JD 벤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주류 언론의 평가가 공정하고 편견이 없을까요? 92%가 민주당을 찍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데 그럴 수 있나요? 당연히 편견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때 2028년이 되면은 또 요번에 나왔던 주류 언론의 예측처럼 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선 관련해서 예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라스무센이나 애틀라스 인텔 이런 데는 사실 민주당이나 공화당으로부터 어떤 뭐 돈을 받고 조사를 해준다든지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객관적이고 주류 언론에서 나온 그런 편파적인 그런 결과보다는 좀 더 오차가 적은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대선 결과를 어떻게 맞췄는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의미심장한 그런 포스트를 하는 바람에 저도 뭐 이 기회에 미디어에서 받아보는 정보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번 대선 결과를 맞췄는지 그거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뭐 제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은 대충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뭐 그런 결과에 도달했는지. 그래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